이렇게 상처가 난 잎이나 찢어진 잎은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잎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무름병이 오면 또 건강한 잎까지 금방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양재 꽃시장에 다녀왔는데요, 구독자분이 수경재배 하는 방법을 영상에 담아 달라고 하셔서 호접란을 구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요즘 호접란 꽃이 거의 다 져서 또 너무 허전해서 예쁜 호접란 3종류를 구입을 해 왔습니다. 이 호접란은 여름이라 그런지 잎에 이렇게 해충 흔적과 곰팡이가 이렇게 많이 껴 있더라고요. 좋은 것을, 조금 깨끗한 것을 고르려고 했는데 거의 다 비슷해서 그냥 잎이 건강하고 뿌리가 조금 건강한 것으로 골라왔습니다. 이 호접란 이름은 바이올렛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 없는 품종이고 너무 예뻐서 구입을 해왔습니다. 우선 이 호접란은 해충 흔적이 많아서 비닐로 우선 묶어 뒀다가 이따가 해충 방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호접란도 풀어 볼게요. 모두 3종류의 호접란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 호접란은 저희 집에 없는 품종입니다. 미니 종이고요. 이렇게 노란 꽃이 피는데 썬뷰티와 비슷한데 약간 색깔이 옅은 품종입니다. 잎도 아주 건강하게 생겼죠. 그런데 뿌리는 거의 없네요. 뿌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 골랐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호접란은 화이트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예쁘죠. 꽃도 흰색이 보면 거의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봐도 너무 예뻐요. 잎도 아주 건강해 보이죠. 흠이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뿌리도 좀 있는데요, 마디마디 조금 꺾어진 게 많아 보였습니다. 꽃이 한 반 정도 핀 것 같이 보이죠. 오늘은 수경 재배를 하려고 유리병도 주문을 했는데요, 유리병 언박싱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는 수경 재배로 하고 하나는 긴 화분에 심겨진 호접란 저면가수로 물 줄 때 쓰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수경 재배 처음 시작할 때 작은 병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듭니다. 처음부터 조금 길고 넓은 화분에 이렇게 시작하면 나중에 또 돈이 이중으로 드니까 처음부터 넉넉한 유리병을 구입하셔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병 크기를 재볼게요. 지름이 12cm고요. 길이가 30cm입니다. 이 정도로 처음부터 조금 넉넉한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호접란을 살충제를 뿌려서 깨끗이 씻어서 지금 건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3시간 정도 건조했고요. 이 꽃망울에도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깍지벌레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방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뿌리 쪽은 조금 덜 말라도 되는데요, 잎 사이에는 완전히 마를 때까지 말리는 게 좋습니다. 여름이라서 연부병이 올 수 있으니까 잎 사이를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잎을 보시면 깨끗이 닦아줘서 지금 깔끔해졌죠. 퐁퐁을 조금 묻혀서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줬더니 이렇게 깔끔해졌습니다. 해충이 잎에 붙어서 또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잎은 거의 다 말랐고요. 원래 이렇게 해충이 지저분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닦아진 게 보이시죠? 여기 검게 있는 부분이 조금 남았는데 다시 깨끗이 닦아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상처가 난 잎이나 찢어진 잎은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잎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무름병이 오면 또 건강한 잎까지 금방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잎은 떼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들 지금 이렇게 수태가 묻어 있는 것은 억지로 다 떼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대로 두면 물 주면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뿌리가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은 게 보이죠. 이렇게 수태가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데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떨어지는 부분까지만 해주시고요. 억지로 떼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뿌리 끄트머리들이 조금씩 다 지금 썩어 있는 상태인데요. 잎을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찢어진 잎은 모두 다 떼내는 게 좋습니다. 이 잎도 떼내고요.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게 좋고요. 이 수태가 뿌리에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둘게요. 뿌리들이 생장점이 살아있는 뿌리들은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거의 다 뿌리 끝이 다 죽어 있는데요. 이제 유리병에 넣어서 물을 부어서 한두 시간 정도 있으면 또 뿌리에 있는 수태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지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지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분재 철사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병 지름 2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꺾이는 부분을 20cm 정도 더 해서 잘라주면 좋습니다. 분재 철사 중에서 가능하면 좀 굵은 걸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너무 가는 걸로 하면 고점란이 좀 무거우면 밑으로 처질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굵은 걸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2개를 나란히 해가지고 위쪽으로 꺾어줍니다. 양쪽을 위쪽으로 꺾어줍니다. 병 지름보다 조금 좁게 하셔야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맞춰가면서 해도 되고요. 분재 철사라서 쉽게 꺾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2cm 정도 위를 바깥쪽으로 꺾어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밑으로 접어주면 되는데요. 양쪽을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분재 철사를 약간 벌려서 뿌리를 걸쳐지게 합니다. 그대로 병에 넣어주면 됩니다. 꽃이 있어서 무거우니까 지금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있어서 지지대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꽃대 지지대 긴 것을 2개를 아래까지 닿게 해서 꽃대에다 묶어 줬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꽃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경재배 처음 시작할 때
하루에 한두 시간씩 물을 부어서 담가뒀다가 빼주는 식으로 한 일주일 동안 해주면 뿌리에 묻어있는 수태 같은 게 떨어져서 깔끔해질 수 있습니다. 수태를 꼭 떼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대로 두시고요. 붙어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세 종류의 호접란을 심어 봤고요. 수경재배도 해봤습니다. 바이올렛 꽃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이올렛 꽃이 분홍색의 립이 흰색이라서 너무 예쁩니다. 보통 립이 흰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분홍색에 흰색이 들어있어서 좀 깔끔해 보이면서도 아주 예쁩니다. 꽃이 안나하고 조금 닮아 보이죠. 꽃망울도 꽤 여러 개 달렸네요. 한참 동안 피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올렛은 이렇게 수경재배로 키울 거고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호접란 두 가지는 바크에 심었습니다. 흰 꽃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요번에 화이트 스마일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흰색이 너무 심심하지 않게 립 쪽이 약간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아주 짙지도 않고요. 작은 점무늬처럼 립이 되어 있어서 예쁩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 이 종류는 이름을 모르는 게 좀 아쉽습니다. 사장님께서 호접란 종류가 비슷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름을 다 짓는 것도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그냥 노란색 호접란이라고 부르라 그러시네요. 흰색과 분홍색하고 노란색 전부 세 가지 색깔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호접란은 타공 플라스틱 중간 크기 화분에 바크에 심었고요. 화이트 스마일은 구멍 뚫히지 않는 플라스틱 화분 중간 크기에 구멍을 뚫어서 심었습니다. 바크에 심은 것은 4일에서 5일에 한번 물을 주면 됩니다. 요즘 날씨가 덥고 습해서 호접란들이 병해가 많은데요. 이렇게 날씨가 덥고 습할 때는 선풍기라도 틀어줘서 시원하고 건조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렇게 습할 때는 비료를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벌레가 생겼는지 자주자주 살펴보시고 방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